네, 두 분 제 글보다 더 좋은 논평, 사실상 논찬문이랄까요?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김영희 박사님은 전체적으로 그 동학적 혹은 천도교적 그 시각이랄까 그런 철학을 전제하시면서 보완의 말씀 잘 해주셔서 나중에라도 좀 더 새로운 글을 쓰게 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수님께서 약간 아쉽게 말씀하신 부분 19쪽에 이미 주어졌어요에서는 약간 기독교적 시각으로는 글을 쓴 것 아닌가 하는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기독교적 시각으로 썼다기보다는 그냥 저의 철학을 정리한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저희 기독교적 언어가 많이 녹아 나와 있는 것이기도 하겠지요. 그렇지만 누가 어느 이념을 가지고 어떤 그 종교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부정하진 않을 것 같은 구절이었어요. 다 주어진 거지 뭐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하나나 있나 하는 차원에서는 동의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적었는데요. 아무튼 말씀해 주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조리해 5번 조리해 먹어요에서는 좀 더 조리해 먹는 즐거움을 알려주시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제 글에 대해서 스스로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아주 꼭 집어서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즐거움을 제공해 주면 독자가 더더욱 그런 이런 식탁의 영성을 좀 체감하는 기회가 될 테니까요. 근데 조리해 먹는 행위는 저도 이제 훈련해야 될 과정입니다. 앞으로 최소한으로 해먹고 일 줄 알면서 살긴 합니다만 조리하기 제 전공은 아니라서 아무튼 그런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역시 나중에라도 좀 더 새롭게 글을 보완할 때도 도움이 되겠고 무엇보다 제 글에 대해서가 아니라 예전에 오신 여러 분들께 똑같은 세 사람이 모두가 동일한 차원에서 음식 또는 음식을 먹는 행위에 대한 성찰을 세 분이 모두가 두 분 또 모두 다 해주신 거라고 생각 들어서요. 감사드립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앉아서. 네, 소개만 좀.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이원광이라고 합니다. 오백은 장로님과 같이 왔습니다. 오늘 아주 뜻깊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주제 발표 잘 들었고요. 또 논책도 잘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이제 모든 것이 주어졌다는 그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먹는 태도라든지 방법이 중요할 텐데 그런 면에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음식을 먹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과식을 하지 않는 것이 엄청 중요한 게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것은 하나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도 되고 태도에 대한 부분도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더 중요한 주제니까 다뤄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나누고 같이 잘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고루 먹고 산다는 것은 결국은 모든 사람이 골고루 잘 먹고 산다는 것은 자산 분배의 문제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우리의 태도에서 어떤 그런 것이 유발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유도해낼 수 있는 내용이 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목을 해주시죠. 오늘. 이 교수님. 아니 말씀하신 거 다 동의하고 감사드립니다. 과식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종의 절제일 테고 절제는 자기 통제나 자기 수련의 아주 핵심일 거라서요. 식탁의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되고 발표되는 글에 꼭 들어가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런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런 함축적으로는 들어가 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의 태도에서 어떻게 먹는 행위의 사회적 의미를 좀 촉발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우리 구체적인 태도 문제를 지적하는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물론 동의합니다. 이게 요번 계기로 해서 사실은 또 여기 글을 썼던 분들과 다른 분들이 현재 계획으로는 좀 다시 한번 모여서 후속 작업을 좀 해보고 싶거든요. 그럴 때 지금 말씀하신 것 소중히 참고해서 실제로 먹는 행위가 사회화되고 개인의 행위만으로 끝나지 않고 개인의 절제를 통한 사회적 차원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도록 하는 좀 구체적인 사례나 장치에 대해서 향후 좀 좋은 연구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말씀 지적해 주신 거 다 옳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창수 교수님 발표 또 김영희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7차례를 아까 말씀대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심도 있게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것이 종교연합에서 저희들이 지금 앞에 제가 인사말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새로운 종교 문화를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저희들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연구자는 자료를 통해서 앞으로 7대 종단의 지도자들하고도 같이 얘기를 해보고 또는 그것이 나아가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는 역할도 우리가 적은 힘이지만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를 종교인들이 실천할 수 있는 덕목을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음식을 취하는 태도에서부터 절제하는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 우리 뭐 보편성이 계시지만은 우리가 공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손수 씨앗을 뿌려서 야채를 키워서 그것을 완전히 밥이 될 때까지를 한 과정이 전체의 하나의 정성스러운 과정이라고 본다면은 이러한 문화도 종교인들 또는 일반 국민들도 체험해보는 일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아까 이창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50년 전에 저희 선생님한테 들은 가르침을 받을 때 농산물은 수입 수출이 근본적으로 돼서는 안 되는 거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역에서 나오는 음식은 그 지역 분들이 잡수시게 해야 되지 왜 서양에서 만든 음식을 한국에서 먹어야 되느냐. 이것은 생명의 원리의 진리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것이 단순하게 음식물의 이동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것이 과잉 생산이나 자연을 훼손하는 문제까지도 앞으로 자연을 파괴하는 문제까지도 갈 거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두 가지의 운동의 목표를 잡는다면은 아까 절제하는 차원에서 음식물 남기지 않게 수없는 노력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문제 하나 하고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로 수입 농산물 반대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 삶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 종교인들이 어떤 농산물 수입에 대한 문제도 좀 철저히 좀 대응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새로운 음식 문화를 만드는 기회가 안 되겠는가 해서 제가 오늘 다른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이양의 발표를 하시는 중에서 종교와 음식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뭐 곧 종교와 생명이고 종교와 환경이기 때문에 좀 그런 과제를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종교인들이 지켜야 될 과제. 그래서 이 과제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또 다른 제2단계 어떤 시행 규범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한번 제안을 해요. 아마 음식 빈그릇 운동이라든지 이런 게 부분 시행이 됐다가 연속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제안이 앞으로 일단은 1차적으로 1년 동안 저희가 이 관련 주제 진행을 하게 되니까 앞으로 발표자가 참여하시든 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시든 지금 다른 대표님 좀 네, 아니 뭐 지금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 뭐 같은 내용입니다만 두 가지 차원의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게 향후 앞으로 6번이 더 남은 건가?
네, 지금 대표로 그 발표한 음성자들을 지금 확정을 하고 그 토론에서 확정을 하고 그분들과 함께 그분들이 저마다 달기식 얘기를 분열적으로 하는데 끝나지 않고 좀 공동의 교집합, 공동의 목적을 좀 가지고서 글을 쓸 때도 좀 반영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지금 그 사임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행위에 대한 개인적이고 뭐 잘못 본능적인 측면보다는 조금은 좀 더 사회적이고 정치 경제적 의미까지 함축 담아서 그래서 우리 범국민적 사회 개조 내지는 우리 사회 문화 변혁의 작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발표자들을 공동으로 좀 구성하는 풀을 구성해 그 발표자를 구성하는 공동 풀을 구성해서 좀 공감대를 가지고 좀 지속해서 나중에 뭐 책을 내야 그렇게 해서 책을 내도 효과가 있을 테고 아무튼 그런 작업을 오늘 이후에 당장 시작을 추진을 한번 하시죠. 그럼 기꺼이 같이 한번 5월 던졌더니 다시 던졌습니다. 그건 뭐 제가 바로 우리 그 공동 대표님 논의해서 제가 또 그렇게 질문을 했으니까 가능하면 그런 방법으로 가도록 하고. 그래 뭐 만약 금년에 6회 지난번 제가 이제 아직 매듭 못한 게 이제 그 종교평화의 콜로퀴움도 아직 매듭을 못 지었는데 이걸 뭐 어떤 대확산을 하려고 그러면은 소규모 포럼에서 좀 더 규모로 큰 포럼도 필요하다. 대중적 또는 뭐 어떤 행위도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뭐 금년에 다 못 끝나면은 내년까지도 이 주제로 가지고 한번 대변화를 소식이 볼 수 있는 계기도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대표님께서 언명을 하셨기 때문에 관련 사람과 단체들이 많이 있는 자리에서 네. 많이 있게 돼 있는데 수익금이라든가 이런 그 특별한 언명보다는 자체 안에서 생산하고 먹는 방법에 대한 그런 그 명제나 논리를 개발해야 될 것 같다 하는 말씀만 드립니다. 예. 저는 이번 주제에 대해서 일단 소개부터 직전 대한불교 청년회장 정우식입니다. 한국종교연합 이사이기도 합니다. 정우식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이 소중하고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감사드리고 이 부분을 논의하다 보면 첫 번째 저는 GMO에 대한 부분들을 짚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묻는 부분이 아니라 한번 이 부분들로 한번 주제를 좀 잡아주는 것에 대한 제안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불자이다 보니까 뭐 불교에서 바로공양이나 이런 부분을 하면은 정말 이 그 과정 속에서 이 음식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관하게 되니까 이 소중함을 자연적으로 느낄 수 있고 또 고춧가루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 방식 속에서 그러니까 완전 자기가 다 소화하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물 찌꺼기랑 뭐 전혀 남지 않은 이런 부분인데 근데 현대인에 이렇게 보면은 적합하지 못하다는 이런 좀 생각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재미있으면서도 그런 그 뭐랄까 음식에 대해서 좀 사유하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식탁 문화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하나는 이렇게 하면 대중성이 잘 현대에서 받쳐지지 않는 것 같고 그게 원칙적으로는 맞는데 근데 대중적으로 국민들이 호흡하면서 가기에는 너무 그게 좀 그 수위가 높고 그러니까 좀 재미있으면서도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식탁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좀 발제자께서 좀 의견이 있으시면 지혜의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큰 질문을 갑자기 말씀하시면 제가 단기간에 드릴 수 있는 재간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아무튼 향후 우리 지금 종교문신문화에서도 이제 그 발표도 있을 예정이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참고로 해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현대인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 것이 좋은 건가 하는 구체적 사례를 정말 만들어 보여주는 것까지 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요. 저도 그에 대한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지금 뭐 오히려 이 말씀에 대한 답은 법 교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무튼 저의 말씀은 향후 같이 이런 내용도 우리 종교문신문화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회적 계몽과 계도를 하려면 뭘 보여줘야 되니까 하나의 사례로 재밌고 즐겁고 의미 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아무튼 향후 연구 과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부처님이 6년간 고행을 했는데 그건 깨달음하고 직결되는 게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일주일간 돌을 닦아서 부처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 후에 어떻게 먹었는지가 자세히 없어요. 늘 얻어 잡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그 힘들었던 그 고행에 피폐해진 몸이 어떻게 정상화됐는가? 굉장히 숙제인데 정확하게 풀지 못했지만 건강하게 되는 데는 많이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데 적게 먹고 사유하고 전체를 위한 사랑의 마음을 펼치는 삶을 살면 건강도 회복되는가 보다 정도 짐작을 하고 있어요. 짐작을. 근데 이게 종교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를 봤을 때 우리 한국 사회는 그동안 발전이 화두다 보니까 나머지 것들은 다 그냥 유보하거나 폐기해도 되는 그런 가치로 생각을 해서 살라고 먹는 게 아니라 먹으려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나만 먹을 뿐이지 같이 공유하면서 먹는 것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아주 맛있는 음식을 얘기할 때 밥도둑이라고 근데 맛있는 음식을 누가 훔쳐가는 게 아닌데도 밥도둑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해서 가족 등 그 구성원들과 함께 잘 소통하면서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먹고 이런 것들이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일단 간단하게 들었고 또 옛날 뭐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점심을 꼭 2시간 동안 먹으면서 누구를 초청해서 대화를 하고 근데 그때 이미 칸트는 유명했기 때문에 칸트가 말을 많이 한 줄 알았더니 그 초대된 사람이 말을 많이 했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머리에다 팍팍 자기 생각을 이어서 철학이 되야 되니까. 근데 꼭 그런 어떤 뭐 활용도의 측면이 아닐지라도 우리 가족들이 정말 우리 사회는 그 가족이 그냥 살고 부부도 그냥 정 때문에 살고 애 때문에 살고 뭐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만나도 좋겠다 이런 게 이제 행복과 멀어진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아까 식구라고 하는 부분 교수님 말씀처럼 먹는 걸 잘 먹고 그 먹음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되 넘치지 않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동으로 하고 또 정신문화로 숙성시킬 것이냐 이것도 하나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남은 시간 관계상 이 질문은 꼭 마지막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되신 분 한 분 질문을 받고요. 지금 김영인 교수님이 이 약점 논평대에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 호감 부분에 대한 논평을 좀 해주시고 혹시 말씀 다 붙여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창훈 교수님 말씀 드리면서 꼭 이 질문은 마지막으로라도 해야 됩니다. 혹시 이렇게 와서 지금 명 발표, 명 토론을 못 들었는데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종교와 음식에 대한 몇 가지
알고자 하는 점을 연습해보자 하는 음식 문화 역시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생명과도 관계가 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종교와 음식, 이제 소위 음식에 대해서 얘기인데 특히 이 종교에 따라서 음식의 모든 것이 선택이 있거든요. 또 경계가 있고 그만. 근데 거기에 따라서 그 소위 고기라든가 육류라든가 또는 식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그런 문제를 이렇게 구분하고 금기시하는 그런 하나의 역사적인 각 종교마다 다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많이 변화가 있는데 하나 기독교 계통에서 한때 술을 안 마셨다 이제 그런 거. 또 중국에서 먹는 거지만 앞에는 안 먹었다. 못 먹게 한다. 또는 스님들이 고기를 안 잡습니다. 이런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이 영성적으로 어떤 하나의 관계가 있는 건지 그래서 그거하고 음식이라고 하는 건 먹어야만 할 수 있게 생명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먹는 건데 그것이 그런 하는 선택이라든가 금기시하는 것은 어떤 영성과의 관계가 있는가 그렇지 않고 모두 이것저것 다 먹는다는 것은 식명인가 그런 것을 좀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들으면서요. 먼저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영희 교수님 종합적인 좀 많이 듣고 최종 우리 시간을 같이 좀 우리 정무식 선생님께서 그 GMO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요즘 이제 어디 바깥에 나가면 먹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GMO도 그렇지만 이제 요즘 이 방사능 후쿠시마 이후로 이 방사능에 오염돼가지고 해산물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 그 일본 그 해산물 수산물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 이 어떻게 그 올라오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전하지가 않고 구제역 이제 그 이후로 우리가 이제 이 고기들이 얼마나 물고기가 그런 어떤 반생명적으로 고살되고 또 그런 이 공장식 축산에 의해서 이런 걸 알고 나면은 참 이 또 이 고기도 육고기도 또 먹을 게 없고 그리고 이 GMO가 이제 다 잘 아시겠지만 콩하고 이제 옥수수가 이 대부분 거의 이제 이 GMO로 많이 재배가 되는데 지금 미국 쪽에서 거의 뭐 지금 GMO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표기를 지금 자국에서도 지금 안 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그냥 그 콩이나 옥수수가 이 가공돼서 이제 오기 때문에 가공된 식품에 대해서는 그런 표시를 이제 당연히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이 콩과 옥수수가 사실 안 들어가는 음식이 별로 없는데 옥수수는 또 모든 가공식품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심각한데 심지어는 요즘 만드는 된장 그 메주콩에도 다 이제 GMO 콩을 거의 많이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된장찌개조차도 요즘은 바깥에서 시켜 먹기가 힘든 이제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먹을 게 없는 이제 그런 정도였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종교의 가장 중요한 지금 실천 과제가 하나하나 어떻게 건강한 먹거리를 확보하느냐라는 문제하고 이제 에너지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이거에 대해서 종교인들이 상당히 이제 그 많은 고민을 하고 이것을 그러니까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지금 이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계속 이제 자살과 이 반생명적인 어떤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자살에 내몰리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교실이 멍들어 있고 모든 분야에서 지금 사실 이 반생명적인 이제 그런 자본의 탐욕 속에서 병들고 있는데 이 먹거리도 이제 똑같은 요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 먹거리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이 반생명적 문화를 이제 뿌리 뽑는, 그래서 그런 자본의 탐욕으로부터 어떻게 이 생명과 평화라고 하는 이 가치가 우선시되는 그런 사회로 전환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먹거리는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이제 이 생명의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 우리 문명의 그 어떤 문명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그런 문제랑 저는 이제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는 먹거리고 하나는 에너지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한 지역 안에서 자립 가능하게끔 만드느냐, 한 지역 안에서 먹거리가 자립되고 한 지역 안에서 에너지가 자립되는, 그것이 이제 가장 좋은 우리 미래의 어떤 모습일 텐데, 이런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런 부분에 우리 이 종교인들의 공동의 지혜가 좀 모여야 되고, 이걸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좀 단초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찬이 우리 네, 이재한 지금 회장님 예, 드릴 포함해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혹시 저희 제 지금 정보에 의하면 유정길 선생님 10월에 지금 뭐 세계 슬로우 푸드 대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상황에 대해서 혹시 소개해 주시면서 잠깐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시면 그것까지 받아서 우리 김재환 총장님 말씀하신 것까지 제가 잠깐 마무리하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관련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시거나 하실 거 있으신가요? 국가 유정기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 돕고 있는 일이 10월달에 국제 슬로우 푸드 국제회의가 남양주에서 있는데요. 원래 이제 슬로우 푸드가 원래 천천히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서양에서 슬로우 푸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떤 그런 운동으로 재배하고 그런 먹거리의 건강성만 많이 좀 주목하는 반면에, 이걸 하고 있는 한국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음식의 어떤 영성이라든가 깨달음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건데, 그런 내용을 보다 좀 강하게 좀 부각을 시켜서 좀 행사를 갖다 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오늘 이렇게 좀 발표했던 내용이나, 실제로 전 종교인들이 음식을 바라보는 시각은 일반인이 바라보는 것과 좀 많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밥을 하는 행위 자체가 사실 거의 뭐 집안에서 밥을 하는 것들은 거의 돈을 무불 노동이지 않습니까? 일종의 그림자 노동이거든요. 그래서 반복되고 순환되는 노동인데, 일반적인 사회적 노동은 일단 노동을 하면 할수록 돈을 벌리는 노동인데, 밥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돈이 벌리지 않지만 반복할 수밖에 없고, 또 안 하면 생명을 살릴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서 사회를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이렇게 그림자 노동, 무불 노동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밥을 하는 행위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이제 그런 행사가 있는데, 저도 같이 좀 거두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 내용들이 거기에 좀 메인 테마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좀 제안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1년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네. 토론됐던 내용들이 거기서 잘 정리돼가지고 얘기가 되면 아마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아는 정보를 그냥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재환 선생님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한 가지 떠오른 아이디어 말씀드리면요. 아무튼 그 음식 금기와 종교적 영성의 관계에 대한 질문처럼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사회든지 음식 금기는 그 사회의 문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에서는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근데 돼지고기 안 먹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의견은 분분합니다. 근데 대체로 그냥 대체적인 추측은 사막 지역에서 돼지고기가 부패하게 쉬웠고, 돼지고기 먹고 탈난 경험들을 사회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돼지고기에 대해서 뭔가 모를 위험성을 느끼고 있었던 차에 그 종교적 천재가 나타나서 돼지고기에 대한 좀 금기시되는 그런 발언들을 종교적 권위 있는 사람이 하게 되면, 그래 안 좋은 거지, 먹을 거 뭐 있나 하는 사회적 확산이 되면서 정말 법률처럼 규정이 됩니다. 종교 이 금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문화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그것에 따름으로써 사회적 통합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기를 지킴으로써 그 개인의 수련이랄까 그런 목적도 있지만 실상은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 간의 공동체적 통합의 목적이 강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돼지고기가 한국 사람에겐 재물이지만 이슬람 신자들에게 아주 부정한 음식이 돼 상반된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그런 모순이 아니고 그 문화적 실천 양상이 다를 뿐인 거죠. 돼지고기가 옳고 그러냐의 문제가 절대로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치는 한국 사람들이 지향했던 것과 돼지고기를 안 먹고자 했던 이슬람 신자들이 지향했던 것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지향하는 사람 사이의 공동체의 통합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통합을 이루는 것이죠. 오늘날 종교적 음식물의 금기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현대적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날은 음식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분열하고 갈등하고 차별하는 방식이 아니라 음식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같이 풍요로워지고 같이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간다면 그 21세기 이후형 음식을 대하는 종교인의 자세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나눌 수 있으려면 자기의 절제가 필요한 것인데 절제 자체가 이미 개인의 영성적 수양을 전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서 음식 문화를 사회 평화적 차원에서 사회화하는 작업 자체에는 이미 개인으로 보면 종교성이랄까 영성적 훈련을 전제하는 거라서 저는 음식을 통해서 개인이 건강해지고 정말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게 되리라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는 정말 종교 음식 문화라는 주제는 제목 자체는 조금 진부하게 느껴지지만 그 함축적 의미는 대단히 함축성이 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6번에 걸쳐서 이루어질 때 좀 더 할 때마다 우리 사전 논의를 좀 해서 할 때마다 좀 심도 있고 현실적인 논의가 되고 실제로 우리 사회를 좀 변혁해가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주최측 같으네요 이렇게 얘기하면.